안녕하세요. 이크테크의 혼인입니다. 오늘은 이크테크의 첫 키워드인 만큼 요즘 핫하다고 하는 챗 GPT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모두가 핫하다고 하는 챗 GPT. 과연 뭘까요? 챗 GPT는 오픈 AI가 개발한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로 질문이나 요청을 하면은 답변을 주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회사에서 기획서 작성을 많이 하는데요. 챗 GPT를 활용해서 기획안을 작성할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챗 GPT한테 질문을 할 건데요. 얘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답변을 주는지 궁금해가지고 제 개인적인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김치가 너무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 지금 김치찌개를 먹으려고 하는데, 김치찌개 맛있게 먹는 방법 상세하게 알려줘. 재료 준비부터. 저 처음 사용해보는데요. 사람이랑 대화하는 것보다는 좀 느리네요, 답변이. 김치찌개는 한국의 전통적인 음식으로 쉽게 먹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료를 이렇게 알려주네요. 요리 순서도 알려주고. 이제 기획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그 사전에 작성한 3가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터랙티브, 현장형 학습, 챗 GPT라는 3가지 키워드로 기획 관련해서 이제 아이디어를 적어봤는데요. 챗 GPT한테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게임화된 학습 경험, 두 번째로는 협업을 강조한 학습, 세 번째로는 개인 맞춤형 학습 경험이라고 나왔는데, 되게 뭔가 디테일하게 나온 것 같아요, 내용을 보면은. 하지만 아무리 봐도 제가 더 잘한 것 같은데, 저 혼자 보면은 좀 객관성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에듀테크 기업 휴넷에 가가지고 직원분들에게 투표를 한번 해보러 가겠습니다. 그럼 한번 다 같이 가볼까요? 이크테크. 저 같은 경우에는 비안에 투표를 했는데요. 비안 같은 경우가 최신형 정보들을 조금 더 담은 것 같은 그런 키워드들이 보여서 비안에 투표하게 됐습니다. 인터랙티브 교육 콘텐츠가 되게 효과가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 효과적인 아이디어가 여기 써 있네 하면서 좀 B에 있는 인터랙티브 그 제안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뭔가 B는 상세 내용을 넣은 느낌보다는 겉만 도는 느낌이고, A안은 뭔가 좀 더 상세하게 적어 놓은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기업 교육 담당자로서 선택을 하게 된다면 A안을 선택할 것 같아요. A는 조금 더 이론적인 느낌이었고요. B가 조금 더 트렌디한 느낌? 용어 선택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교육 관련된 논문이나 뭐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게이미피케이션이나 뭐 이런 코어기라든지 이런 PL 퍼스널라이즈 러닝 이런 부분이 항상 이제 관심이 있었고, 이런 게 좀 학업 성취도나 학업 효과성에 더 좋다는 그런 걸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A안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자, 챗 GPT한테 부탁한 아이디어 3가지랑 제가 작성한 아이디어 3가지를 한번 투표를 진행해 봤는데요. 어떤 아이디어가 더 투표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바로 접니다. 예! 챗 GPT를 이긴 소감은, 요즘에 약간 기계에 사람들이 잠식당하고 있는데 저만큼은 기계에 지지 않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고, 챗 GPT를 사용해 보니까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일단 전문가분을 모셔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IT본부 AI랩의 박성진이라고 합니다. 질문을 드리기 전에 이제 먼저 그 사전에 저희가 투표를 한 게 있습니다. 한쪽은 챗 GPT가 작성한 기획 아이디어, 그리고 한쪽은 제가 작성한 아이디어인데, 혹시 어느 게 사람이 작성했고 어느 게
AI가 작성했는지 혹시 눈에 보이시나요? A가 챗GPT고 B가 사람이 작성한 것 같아요. 혹시 어떤 근거로 뽑으셨는지. AI는 설명을 할 때 좀 장황해요. 맞습니다. B가 제가 작성한 거고요. 되게 놀랍네요. 한 번에 알아보신다는 게 역시 전문가다우신 답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챗 GPT에 대해서 좀 자세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챗 GPT란 뭔가요? 제너러티브 프리트레인드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그 인공지능 언어 학습 모델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채팅 기능을 추가한 겁니다. 기존에는 언어를 학습을 하고 학습된 언어를 바탕으로 해서 문장을 써주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있었고 거기에 어떻게 대화를 이끌어 나갈지에 대한 알고리즘을 덧붙이는 게 챗 GPT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서비스에서 뭔가 업그레이드 된 거죠. 대체 이 챗 GPT가 뭐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하는 걸까요? 570기가 정도의 그 지식이 담겨 있는 텍스트 문서를 학습을 해서 내가 원하는 질문을 잘 대답해 준다는 데 있습니다. 그게 이제 검색 엔진에 사람들이 이제 지쳐 있을 즈음에 나타난 거고 구글 검색 엔진이 주는 엄청나게 많은 분량의 검색 결과들을 사람들은 조금씩 지쳐하기 시작해요. 내가 선택하지 않아도 되고 정리를 잘 해주기 때문에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챗 GPT가 구글 엔진을 대체할 거다 그런 얘기들을 해요. 대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대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사람들의 경험은 확실히 단순하고 명확한 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열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구글 엔진 같은 거는 약간 제가 스스로 막 요리를 해서 먹는 느낌이고 챗 GPT는 알아서 요리 가져와. 요리가 가져오고. 나오는 느낌이죠. 네, 그러면 챗 GPT의 특징은 뭘까요? 정보의 팩트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챗 GPT가 내보내는 것들은 컨텐츠예요. 팩트가 아니고. 챗 GPT에서 얻은 답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고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챗 GPT의 학습 데이터의 범위는 2008년부터 2021년까지 수집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2021년 이후의 데이터들은 학습된 게 없어요.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이나 어떤 기술들이나 어떤 지식들에 대해서는 물어봐도 명확하게 답변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소장님 그러면 혹시 좋은 질문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용자로서. 챗 GPT에게 좋은 질문을 하려면 디테일하고 명확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항목들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항목을 다 적어주시면 돼요. 그걸로 만족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 뒤에다가 그냥 추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넣어서 다시 작성해줘. 직원들한테 일을 시키듯이 인스트럭션을 자세하게 넣어줄수록 자세하게 넣습니다. 역시 명확한 게 최고죠. 혹시 한글로 질문을 해도 답변을 해주나요? 한글로도 지원이 됩니다. 실제 GPT가 학습한 데이터는 대부분 웹에서 온 데이터들이 전부고요. 그래서 한글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는데 한글을 해석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로 할 때 훨씬 빠른 답변을 내놓고 한글로 할 때는 좀 느립니다. 중간중간에 끊기기도 하고요. 여기 오기 전에 김치찌개가 어떻게 만드는지 좀 알려줘 했더니 많이 망설이더라고요. 그러면은 언제쯤 한국어도 약간 영어만큼 사용이 될 수 있을지. 이것은 그 한 회사의 노력 가지고 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한글이 전 세계에 많이 보급돼서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그거에 따라서 인공지능도 따라서 올라간다는 거죠.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한글에 특화되게 이제 인공지능 개발을 하셔야 되는 거죠. 네. 대화형 AI 챗 GPT, 구글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이라는 대중들의 반응이 있는데 구글의 굉장한 위협적인 존재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구글에서 찾는 거는 정보 그리고 컨텐츠. 챗GPT는 컨텐츠를 제공해줘요. 구글 검색 엔진의 시장 점유율이 90%를 넘어섰어요. 구글이 주는 컨텐츠 부분을 챗GPT가 뺏어온다라고 하면은 구글의 매출은 절반으로 줄어들 수도 있어요. 네이버도 똑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네이버도 좀 많이 긴장을 하고 있어요. 네, 굉장히 위기 상황이라서 자기네도 동일한 또는 유사한 인공지능을 내놓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죠. 저도 어제 기사를 본 것 같아요. 삼성전자랑 네이버랑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개발을 한다라는 기사를. 거기에 이제 반도체 칩을 만들어서 좀 더 빠르고 좀 더 에너지 효율적으로 학습을 시키게 하겠다. 뭐 그런 저기죠. 그럼 마지막으로 챗 GPT는 믿을만 한가요? 믿을만하지 못하고요. 챗
GPT로부터 얻어지는 정보는 컨텐츠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위험하지 않은 곳에 사용하셔야 되고 위험할 수도 있는 영역들 있죠. 의료라든가 법률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안전장치를 걸고 사용을 하셔야 돼요. 어쨌든 약간 챗 GPT가 주는 정보는 이제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건 아니고 네, 제가 자체적으로 뭐 오류나 이런 거를 걸러내고 사용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해 능력이라고 하죠. 해석하고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 찾아내고 그런 능력들이 더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오늘 소장님 덕분에 챗 GPT에 대한 궁금증 정말 많이 해소한 것 같은데요.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챗 GPT라는 기술이 등장하면서 사람들이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새로운 등장이 사람들을 두렵게도 만들고 그다음에 흥분하게 하기도 해요. 근데 과거에 2000년도에 어떤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도 똑같이 대중들은 반응을 했어요. 1990년대 나왔을 때도 그렇고요. 뭐 워크맨이 나왔을 때, 퍼스널 컴퓨터가 나왔을 때, VR이 나왔을 때 일상으로 들어오면서 그냥 자연스러워졌죠. 이제는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얘도 이 기술을 잘 모를 때는 두려워하지만 잘 알고 난 다음에 별거 아니네, 근데 너무 편하다, 그런 식으로 반응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많이 좀 가까워지고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답변 감사드리면서 이제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마무리할 때 이크테크 택견하는 듯이 이크테크 하면서 네, 그럼 약간 그렇게 하면서 마무리 짓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크테크. 이번 편에서는 챗 GPT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더 알고 싶으신 정보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발빠르게 가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T 테크 업계의 가장 핫하고 트렌디한 정보를 전달하는 이크테크를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